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24일입니다. 자, 어제 조정 받았던 거 지금 또 세력들이 한꺼번에 회복을 시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올리는 세력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도록 둘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떨어질 때마다 쭉쭉 올려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호재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통신 대기업 AT&T 암호화폐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AT&T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무선 네트워크 업계에서 최초로 비트페이의 결제 서비스를 통한 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로 통신비를 낸다. 엄청난 희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하는 곳은 꼭 중간에 제3자가 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트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불을 하면은 그 지불하는 암호화폐를 중간에서 비트페이가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업자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자체를 바로 받아주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시나 비트코인을 바로 받아주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미국 내에서도 점차 많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키릴 니콜라이에프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 라이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140% 넘게 치솟고 가격 수준은 1년 이상 지난 후에 22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바로 라이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소식, 호주 공무원이 정부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다가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는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해서 9천 호주 달러, 약 740만원치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외국은 법이 굉장히 세죠. 한국 뉴스만 듣고 있다가 외국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꽤 형벌이 무거워 보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한 형벌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호주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 국민은 공무원이 국민과 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은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멋지죠? 경찰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움직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나라 망할 것 같죠? 세금 도둑놈들 넘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ICO를 포함한 총체적인 암호화 자산법이 중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에는 투자자 보호, ICO 토큰 발행 등을 금융법으로 명확히 지정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언어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를 하는 그런 쪽에도 확실한 규율이 정해지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먼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를 합니다. 이 이벤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타임머신 이벤트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타임머신 이벤트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9년 전 비트코인 가격인 0.0031달러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오비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몬태나주가 유틸리티 토큰을 증권법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서 현재 몬태나주 하원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일반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콜로라도주로 넘어갑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주지사 사무실이 20년 경력의 IT 전문가 타디우스 타드벳을 블록체인 솔루션 아키텍트로 고용을 했습니다. 벳은 콜로라도주 내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발전 촉진 관련 업무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보다 주정부가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미국 유명 상장 지수펀드 전문 투자 자문사인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인 네이트 제라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 중 90%는 금과 같은 전통 해지 자산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여러 설문조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도입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국가 간 상호 결산에 금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결산의 목적의 금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긴 하지만은 국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는 일단 생각을 한다. 러시아 은행들이 자국 통화 시스템에 암호화폐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암호화폐보다는 러시아 루블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폼플리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보다도 먼저 자국 통화를 금에 연동을 시킨다, 제 상상만 해도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랑 중국이 금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싹싹 이렇게 긁어 모으고 있죠. 만약에 폼플리아노가 예상을 한 대로 금과 러시아 루블 혹은 이제 중국의 위안이 금과 연동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 달러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반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러시아에 관련된 러시아 개발자죠, 비탈릭 부테린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탈릭 보테린이라는 AI 로봇이 이제 트위터에 나온 것인데요. 이 비탈릭 보테린이 무엇이냐? 비탈릭 부테린의 발언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트윗을 날려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해당 보사의 개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비탈릭 부테린의 팬으로서 그가 올리는 포스트에서 좋은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의 사생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거대한 뉴스가 나왔죠. 이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 블룸버그에도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제대로 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유롭고 더 편하게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프랭크 뮬러가 한정판 비트코인 시계 엔크립토를 출시했습니다. 잔액 확인 및 입금에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주소가 QR코드 형태로 시계 전면부에 삽입이 되었으며, 시계와 함께 동봉된 USB 콜드 월렛으로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꽤 비싸게 팔리겠네요.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가를 뒤집고 사서 모으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랭크 뮬러는 향후 이더리움, 리플 등 탑 5 코인을 주제로 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이낸스 CEO가 명예훼손 혐의로 세콰이어 캐피털을 고소했습니다. 이 세콰이어 캐피털 측이 투자 계약 위반 혐의로 좌우장평을 먼저 고소를 했고, 이 때문에 바이낸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서 자금 조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좌우장평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엔 대시에 관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대시가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51%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진행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결제 처리 속도도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금상첨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대시도 정말 미래가 밝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시스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이 제3자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초당 거래 처리율이 6만 건에 달한다. 그것이 평균가라고 하는데 엄청난 속도죠. 얘네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 속도를 보여줬다고 하니까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갖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 제임스 리카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대 사기다. 투기 외에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기술적 성과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 암호화폐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 모델, 보안성, 편리성 등을 확보한다면은 실질적 기술 응용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자, 페이팔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시티뱅크, 뉴욕 증권거래소 등 글로벌 기관의 중앙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호화폐를 까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전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보인 강세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유입된 기관 투자자 자본의 영향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다수 코인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전에 여러 번 이미 언급이 되었었던 소식입니다. 미국 소재 슈퍼마켓 키오스크 업체인 코인스타가
비트코인 구매를 미국 21개 주 소재 2200군데 기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코인스타의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서 현금을 투입, 즉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Buy Bitcoin Here 이라고 나와있죠. 이 원래는 동전, 잔돈 바꿔주는 그런 기계인데 최근에 열심히 비트코인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파는 비트코인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요. 더 비싸고, 앞선 기사에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근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돈 집어넣고 뭐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온라인 가서 KYC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 중국 내 장외거래 사업자 운영자 2명이 마찬가지로 장외거래를 주로 하는 100명 이상의 트레이더들로부터 배당금 대출 사기를 통해서 7천여 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가로챘다가 붙잡혔습니다.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중국 같은 경우도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는 꽤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기사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7,600달러대로 미끌,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 후에 비트코인이 40% 정도 하락했었던 모습들을 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기사 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건강한 조정이다. 2016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상승장 이후 30에서 40% 정도의 조정을 보여왔다. 역사적 추이가 반드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강력한 모멘텀 뒤에 강력한 조정 가능성을 점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 4%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조정을 강조를 하면서 7,200불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비트코인이 UTC 기준 7,206달러 아래서 마감이 됐을 경우 강세에서 약세로의 단기 추세 변화를 가리키는 더블톱 브레이크다운을 확인하면서 6,070불 때까지 추가 하락의 여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땡 하고 틀렸습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다시 8,000불 근방으로 올라갔죠. 이러한 모습을 미리 예측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조시 레이저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7,700불 그 아래로 조정을 받은 만큼 이 추세선에 맞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조시 레이저가 보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조시 레이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라는 트레이더는 이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예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 10,000불을 향해서 뛸 확률이 60% 이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그 2주 동안은 알트코인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10,000불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일단 8,300불대에서 계속 맞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선을 일단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보시라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의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셋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라, 조정 올 때마다 비트코인 무조건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열기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또한 비트코인 모습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금융 관련 앱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캐시 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캐시를 써서 비트코인을 사라, 현금을 당장 비트코인을 바꿔라. 왜냐하면 이번 불장은 첫 번째로 이제 검증된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피델리티라든지 나스닥 그런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지원을 하는 그런 불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 불장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이렇게 불꽃놀이 파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번 불장이 마지막 불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불꽃놀이에 저희가 또 이제 한번 불살라가지고 같이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번 기회를 잘 살리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는 절대적으로다가 무조건적으로다가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불꽃놀이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한번 모아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겁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이 불금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죠. 계획을 짜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